가사조사의 목적은 판사님이 이혼의 소송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가사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요. 그럼 가사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어떤 내용을 물어볼까요? 저는 제 의뢰인들에게 반드시 숙지해서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최선혜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 절차에서 법원의 명에 따라 가사조사라는 걸 하는데 제가 늘 의뢰인들에게 설명을 반드시 하는 절차입니다. 가사조사라고 하면 내가 무슨 조사를 받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재판장의 명으로 가사조사관이 소송 당사자에 대한 혼인생활, 파탄사유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절차예요. 가사조사는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 하더라도 변호사가 동행하지 않고 당사자만 참여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가사조사실에 변호사가 앉을 자리도 없고요. 밖에서 있으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인 제가 참석하지 않고 당사자만 참석하는 절차이다 보니까 늘 의뢰인들에게 가산조사가 어떤 절차이고 주의할 점은 뭐고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해 드립니다. 요즘 계속 가사조사 절차에 대해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유튜브의 영상으로 미리 만들어서 알려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사조사가 어떤 절차인지, 왜 하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릴게요. 이혼 소송을 하는 모든 사건에서 가사조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 실무적으로 제가 보면 피고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가사조사를 1회 이상 하는 것 같습니다. 이혼 자체에 양자가 모두 동의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없거나 피고의 유책 사유가 너무 명백하다 이런 경우에는요 가사조사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혼 자체나 친권, 양육권자 지정에 다툼이 없으면 가사조사를 1회로 끝나는 경우 많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이혼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피고의 유책 사유가 있는지 애매하거나 유책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2회에서 3회 이상 가사조사가 진행됩니다. 이혼에는 서로 동의를 했지만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경우에 따라서 4회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봤어요. 가사조사의 목적은 판사님이 이혼의 소송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가사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요. 그럼 가사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어떤 내용을 물어볼까요? 기본적인 신상정보, 나이, 학력, 직장, 소득, 건강상태 등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요. 소송 당사자가 어떻게 해서 결혼하게 됐는지, 어떤 결혼 생활을 했는지, 혼인이 파탄된 이유는 무엇인지, 아이들의 양육 환경은 어떻게 되는지, 재산 형성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수익과 현재의 재산 상황, 그리고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 등 소송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들을 물어보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가사조사관은요 단순히 양 당사자들에게 들은 사실관계만 쭉 나열해서 적는 게 아니에요. 가사조사관의 판단도 보고서에 들어가거든요. 이 의견을 판사님들이 참고하시겠죠. 그러니 어떻게 가사조사를 성실히 받는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등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가사조사관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조사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가게 되면 횡설수설하게 되거나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가사조사에서 조사하는 내용을 차분히 작성해보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제 의뢰인들에게 이혼소장을 반드시 숙지해서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제가 길게 상담을 하고 가사조사관이 물어볼 만한 내용들을 미리 다 물어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소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소장을 읽고 숙지하고 들어가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들의 성품이나 케이스에 따라서 가사조사관에게 말하여야 하는 내용들 그리고 주의할 점들을 따로 안내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가사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알람, 댓글, 좋아요 부탁드릴게요.